네, 존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제목은 국민의힘과 함께 침몰 중인 윤석열입니다.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침몰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1월 6일 오후 4시 1분입니다. 2시부터인가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총이 열렸고, 오후에 열린 거죠. 오전에도 있었고. 거기에서 이준석 당대표 탄핵안을 상정하니 많이 뭐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이준석 당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이철규 씨를 이철규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것도 대표의 반대이나 당무 우선권,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들이 사실 제살 깎아먹기예요. 왜냐? 이철규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이철규 의원은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LH 사태가 터지고 나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국민권익위였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의 명단이 정해졌고 또 수사도 이루어지고 탈당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야, 국민의힘 너희도 해라 해서 전수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부동산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받은 사람이 바로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윤희숙 의원도 아버지였나요? 아버지의 그 농지 매입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분은 의원직 사퇴까지 하셨어요. 책임은 이렇게 지는 겁니다. 의원직 사퇴까지 하셨죠. 근데 이철규 의원은 그냥 그대로 당에 남아있고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표창장을 준 사람은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물론 뭐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줘라 뭐 이러진 않았겠지만 어찌되었건 이준석 당대표 명의의 표창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웃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딸이 16억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편법 증여냐 명의신탁이냐 이렇게 문제가 걸린 거죠. 이 편법 증여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창장 위조, 조국 수사를 했었던 그 표창장 위조도 큰 문제지만 편법 증여 역시 정의로운 윤석열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철규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가치는 도대체 뭔지, 윤석열의 정의와 공정은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뭐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분명 어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제였나요? 아무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원래 윤석열의 가치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 뱉은 지 3일도 안 지났어요. 3일이 뭡니까? 그런데 이런 인사를 당의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 그런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 자체가 입으로는 정의, 공정, 조국 수사는 불가피했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요 자리를 임명하는 걸 보면 역시 선택적 정의였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준석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야 집권 세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윤석열의 이미지가 지금 이준석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여기서 공정과 정의의 잣대를 들이댄 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입니까? 이준석입니까? 제가 볼 땐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윤석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죠. 제가 이전 방송에서 그랬죠. 윤석열은 절대 안 변할 것이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 방송 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로남불. 이런 내로남불이 없죠. 앞으로 윤석열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입에 올렸다간 제가 뭐 폭력을 쓸 수도 없고 그냥 가짠다는 말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후보가 이렇게 나오면 의원들이라는 작자는 이러면 안 됩니다. 똑바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윤핵관들도 똑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윤핵관 별거 아닙니다. 윤핵관 다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애들이에요. 물론 아닌 애도 있겠죠. 밝혀지지 않은 애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애들인데 의총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 이준석 당대표 탄핵안 지금 그 자리에 윤석열 후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이 뭐냐? 사이코패스, 양아치, 이준석 당대표를 향해서 이런 격한 반응까지 나왔어요. 이런 말을 뱉었다고 합니다. 참 가관이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대표가 전혀 변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변해야 될 건 당대표입니까? 당대표가 아니라 당이에요. 국회의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당원과 국민들은 기존에 있었던 정치 문법을 따르지 않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당대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준석에게 당을 변화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은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팔짱 끼거나 방관하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수진 의원의 항명이죠. 그 항명 사태가 벌어질 때 다들 뭐 했습니까?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쓴소리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후보가 딱 한마디 했죠. 그게 민주주의다. 라고 했더니 일동 침묵. 이게 뭡니까? 변해야 될 건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린 당대표를 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뽑아줬다. 그런데 조수진 의원은 후보만 듣겠다는 이런 막말을 해가면서 항명한다라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변해야 될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침묵하고 대표를 왕따시키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선대위를 나오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무는 협조하겠다고 했죠. 왜? 당대표로서의 책임이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뭘 했습니까? 오케이,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 좋다. 하지만 이철규 의원은 안 된다. 이유는 부동산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은 뭐예요? 이게 내부 총질입니까? 윤석열의 가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공정과 정의를. 아니, 이런 당대표를 놓고 당대표가 변해야 된다고요? 변해야 될 사람들은 꼰대들이에요, 꼰대들. 심지어 이준석 보고 젊은 꼰대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게시판 보니까 그 당원들인 것 같아요. 윤석열을 열렬히 지지하는 당원들. 젊은 꼰대라고 이렇게 막 거품 물고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누가 윤석열의 첫 번째 신선했었던 이미지 공정과 정의였습니까? 이 대목에서 이준석 아닌가요? 그렇다면 변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될 사람들은 국민의 힘, 국민의 짐 국회의원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지. 이해는 되죠. 그들에게는 대선 이후에 다가올 보궐선거, 공천권, 그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권, 그걸 이준석에게 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질 시험 보겠다.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는데 오케이 잘 됐다.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이게 어떻게 싸우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바꿔서 윤석열이 대표라고 칩시다. 윤석열이 당대표라고 칩시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냥 예를 들게요. 후보가 유승민이라고 칩시다. 대선 후보가 유승민, 당대표가 윤석열. 그런데 공보단장이 이준석이에요. 회의를 할 때 이준석이 윤석열 당대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후보 말만 듣습니다. 라고 항명을 했어요. 어땠겠습니까? 이랬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아마도 당에 무수히 많은 의원들은 이준석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을 겁니다. 자, 그러한 행위를 한 조수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게 공당이고 이게 정의와 공정을 운운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 이쯤 되면 뭡니까? 침몰이에요. 저는 이쪽에 있는 거 관심 안 둡니다. 오로지 중도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 이쪽 사람은 이쪽 안 찍어요. 이쪽 사람은 이쪽 안 찍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이냐 이쪽이냐예요. 자, 근데 벌써 딱 봐도 당대표 탄핵한다라고 탁 하는 걸 보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단 이쪽에 있는 집토끼들은 젊은 꼰대 이준석 몰아내라 이럴 거예요. 하지만 생각이 있는 당원들은 이거 위험한데, 이러다 큰일 나는데, 정권 교체 못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민주당 쪽 진영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속으로는 지금 막 춤이라도 추고 잔치를 벌이고 싶지만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응? 아유 잘한다. 그래, 자살골 계속 넣어. 라고 하고 있고. 자, 중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역시 저 의원들이라는 새끼들은 그렇게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하는데도 지들 밥그릇 싸움하고 있구나. 젊은 당대표 하나 고립시켜 놓고 보궐선거 공천, 지방선거 공천 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왜냐? 자격시험 보기 싫어서. 이준석이 당대표면은 자격시험 보게 합니다. 그리고 경선 붙일 거예요. 보궐선거랑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자격시험과 경선을 치를 겁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뭐예요? 당대표 바꾸자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쪽은 지난 방송에도 이쪽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자꾸 윤석열과 국민의 짐은 이쪽을 신경 써요. 이쪽인데. 이쪽 사람들은 다 그거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역시 안 변하는구나. 하고 표가 어디로 갑니까? 투표에 관심이 없거나 안철수한테 가거나 일로 넘어가죠. 그나마 안철수한테 가는 거는 이쪽이 잘하면, 윤석열이 잘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어때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중도가 옮겨서. 얘기했죠? 자기네 진영의 집토끼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럼 내가 뺏어와야 될 건 뭐예요? 중도예요. 근데 자살골 때문에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저 꼰대들 때문에 중도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안철수한테 넘어가요. 이러고 있으니 침몰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빨리 후보 사퇴하고 백의종군해서 그냥 자격시험 보고, 근데 윤석열이 자격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언론이나 외부에 나와서 발언했었던 것들을 보면은 자격시험, 최소한의, 자격시험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예를 들면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내가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청약통장인데, 나는 집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론을 했었을 때, 그때는 초짜라고 칩시다. 3프로TV는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나갔대요. 아, 그 순간 강한 박근혜의 냄새가 납니다. 아니,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왜 나가? 그렇게 한가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라고 했는가 보죠. 누가 나가라고 한 겁니까 도대체? 그 선대위에서 나가라고 한 건가요? 핵관 쪽에서 나오라고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뭔지도 모르고 나가요. 뭔지도 모르고 나가니까 뭔지도 모르고 공약을 읽는 거예요. 쪽지를.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권 교체 열망을 가진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시험 공부, 최소한 공직을 해야 되는 선출직으로 나가는 후보로서의 기본 자질, 소양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선까지는 60여일 정도 남았으니까 소양 공부가 안 돼요. 근데 보궐선거는 그 이후니까 좀 더 시간이 있거든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침몰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아, 존잘TV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든 진보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국민을 위하는 모습이 나와야죠. 근데 국민을 위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 오로지 자기네 자리 싸움하고 있는, 이걸 보고 있으니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국민의 짐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만 했으니 다음 시간에는 더듬어 만진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 물론 좋은 얘기는 안 나갈 거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